아빠 돈을 빌려가지고 엄마 땅을 사는 이상한 거를 한 이유가 그 증여세를 4,850만 원을 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떤 합리적인 거래로 세무사가 그렇게 자문을 해서 거기에 따랐습니다. 20년 8월에 20살이던 딸에게 배우자 명의로 돼 있던 건물과 땅을 매도했죠. 네. 자, 그 매도 자금은 후보자가 증여를 했어요, 딸에게. 그래서 그 돈으로 산 거죠. 자, 이 거래가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딸한테 돈을 빌려주고 딸은 그 돈을 가지고 엄마 땅을 샀어요. 그 왜 이렇게 이상한 거래를 하죠? 딸한테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그 땅을 증여하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증여하나 엄마가 증여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죠? 먼저 그 딸이 그 부동산 취득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 6억 정도로 평가한 그 산성동 주택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제3자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계약 상태에서 파기가 되는 좀 급박한 상태가 벌어졌고 또 그 2020년 9월 초순에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이제 매매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 그런 부분에 급박한 대해서는, 상황에서 예. 딸에게 그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게 왜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건 이따가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급박한 상황이 될 수 없는 게 꼭 그걸 매매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되나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가격도 오르고 좋은데 왜 굳이 팔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딸한테 왜 팔아요? 딴 사람한테 팔아야지. 가족한테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제가 납득할 수 없는데 국민들께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후보자가 이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땅을 딸에게 증여하면 땅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가치가 6억 정도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은 지금 딸한테 빌려준 거는 지금 3억 5천인가 빌려줬죠. 네. 네. 그럼 그 3억 5천만 증여한 것에 증여세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여세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이상한 거래를 한 거예요. 아빠 돈을 빌려가지고 엄마 땅을 사는 이상한 거래를 한 이유가 그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솔직히 맞으면 맞다고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죄를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한테 그 상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3억 5천 증여하면서 그 증여세를 4,850만 원을 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떤 합리적인 거래로 세무사가 그렇게 자문을 해서 거기에 따랐습니다.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라 세무사가 이렇게 하면은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솔직하게 국민들께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죠. 그걸 세무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충고를 해줘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께 납득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 절세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하는 바입니다. 예.